안녕 얘들아. 자, 오늘도 이제 주말 끝나고 월요일부터 한번 영상 수업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오늘 그거 또 이제 해설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진도를 넘어가려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페이지 52쪽, 페이지 52쪽부터 나머지 문제를 쫙 풀으라고 했었어. 그래서 세계 기후 지역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대기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렇지, 기후라고 했지. 날씨는 왜 안 된다고 했어? 날씨는 짧은 시간 동안이랬지.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하면은 니네가 보통 오늘 날씨는 여름처럼 더운 날씨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은 좀 햇빛이 많이 쨍쨍해. 혹은 비가 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날씨라고 하는 거지. 기후는 우리가 말했듯이 열대기후라든지 아니면 온대기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2번을 보게 되면 자, 기후에서 설명하는 옳은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온, 강수량, 바람은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 요소이다. 기후 요소. 자, 기온, 그리고 강수량, 바람은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 요소이다. 맞지? 그래서 우리 왜 열대기후만 해도 강수량이 어떻고, 기온은 1년 내내 높고, 그리고 강수량은 어떻고, 강수량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우리 온대기후만 하더라도 계절풍이라든지 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온대기후를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계절풍의 그 영향을 받는 온대기후는 온대 계절풍이라고 하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기후 요소이다. 맞고. 자, 오랜 기간 한 지역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 상태를 말한다. 그렇지. 오랜 기간. 그리고 한 지역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이게 정의지. 기후의 정의. 그리고 위도라든지 육지와 바다의 분포 그리고 또 지형은 기후 요소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다. 원인이라는 거지. 원인. 작용하는 원인. 그러면 맞지. 위도. 위도가 저위도인지 중위도인지 고위도인지 이거에 따라서 저위도, 적도 부근에 있는 우리 기후는 열대기후라고 하고 중위도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기후처럼 온대기후, 그리고 고위도에 있는 거는 극지방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저위도, 그리고 여기 정도는 이제 중위도, 그리고 여기 끝에 극지방이 고위도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분포에 따라서 육지에 가까이 있느냐 또는 바다에 가까이 있느냐 기온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 요소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고, 지형 또한 똑같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고. 자, 그리고 장마정선의 영향으로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는 기후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지.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은 짧게 오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지. 날씨에 해당되는 거야. 날씨. 그래서 리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3번. 세계의 강수량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체로 적도 부근은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열대 기후. 자, 그리고 위도 20도에서 30도의 남북 회기선 부근, 그리고 극지방은 강수량이 적다. 맞지? 그리고 난류가 흐르는 해양은 대기가 안정되어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자, 난류면 우리 뭐라 했어? 더운 바닷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더운 바닷물이면 뭐가 위로 많이 올라가겠어? 그렇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면 뭘 형성하고?
그렇지.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구름을 형성하다 보니 뭘 떨어뜨린다? 그렇지. 비를 떨어뜨리게 되지. 그러면 강수량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그렇지. 많은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4번. 바람바지 사면은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바람 그늘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이 있어. 그럼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온다고 치면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바람들이 있겠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기들이 몰리게 되고 구름이 형성하게 되면서 여기 구름이 형성되면 우리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 비가 떨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바람바지 사면 바람을 맞이하는 곳은 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기압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는 그래서 강수량이 적게 오는 거지.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이건 맞고 그리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보다 바다로부터 떨어진 대륙의 내부의 강수량이 적다. 맞죠? 왜? 바다의 영향을 받다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뭐랑 같이 오는 거야? 그렇지. 물기와 함께 머금고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보다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륙의 내부의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4번. 자, 밑주친 기역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에 따라 다르다. 연평균 기온은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자,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다? 낮아지고 맞네요. 자, 연평균 등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평행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등온선이 뭐냐면 이렇게 적도 주변에 있다 보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기온을 나타내는 선이거든? 근데 그게 위도와 평행하다는 거.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에 따라 저위도는 좀 기온 자체가 뜨겁고 중위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극지방은 그렇지. 추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도와 평행하다. 그러나 위도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나 대륙 내부에서는 등온선이 위도와 평행하지 않고 구부러져 나타난다. 자, 대륙은 해안보다 연교차가 작을까? 연교차가 크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봐봐. 얘들아, 대륙은 해안보다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라면 끓여 먹는 그 냄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자, 설명을 하다 보면 자, 냄비가 이렇게 있어. 자, 니네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지피다 보면 물이 없는 냄비는 금방 빨리 데워지고 그리고 금방 빨리 식게 되지. 그런데 물을 여기다 담아놨어. 이 물은 어때? 끓이려면 한참이나 오래 걸리고 또 식으려면 한참이나 오랫동안 놔둬야지 식잖아. 그런 것처럼 대륙이랑 해양은 똑같아. 그래서 대륙은 냄비고 해양은 그렇지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륙이 연교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륙 동안과 서안의 연교차를 비교해보면 대륙 동안의 연교차는 더 큰데 맞죠? 더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서안 예를 들면 서안은 유럽 쪽 유럽 어디? 런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는 대륙의 서안은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과 기온의 기온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과 6번. 자, 다음 내용에서 해당되는 기후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도 이상이다. 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어. 자, 근데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자, 키워드 나왔네요.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 이거 보면 딱 뭐야? 그렇지, 온대기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A,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기후는 어디냐면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열대야. 그리고 B,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막기후, 그러니까 건조기후가 될 것이고, 연두색은 그렇지, 온대기후가 되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 자세히 보면 있어. 우리나라도 온대기후라는 거. D는 그렇지, 냉대. 그리고 E가 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온대기후. 자, 그리고 다음 식생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타이가. 자, 선생님이 여기는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랬어.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냉대기후. 냉대기후에는 두 가지만 알면 돼. 타이가라는 친여스름이 분포한다는 거와 또 하나는 연교차가 크다는 거. 이거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어. 냉대기후는 그거 외에는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가봅시다. 자, 7번.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보니까 볼리비아와 볼리비아 안에서 기온 차이 봐봐. 볼리비아 A 지역은 기온이 10도에서 그냥 5도에서 10도 사이. 괜찮네요. 온화한 봄과 같은 날씨네요. 근데 B는 20도에서 25도, 비교적 높은 편이네. 30도 가까이 되니까.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고산기후를 나타내는 거야. 고산기후. 이 고산기후는 열대기후 지방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지만, 위도가 같은 선상에 있어. 여기 적도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선상에 있지만, 기온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A가 고산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같은 열대기후지만, 산에, 높을고, 매산 해가지고 산이잖아, 산.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데서는 이제 이렇게 고산기후가 나타나고, 이 지역을 따라서 고산도시라는 것들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사계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건 온대지. 연중 봄처럼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게 맞아. 2번. 자, 그리고 B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 것이다. 알 수 없고요. 그리고 A 지역이 B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8번. 자연환경이 인간 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 자, 1번. 자연환경은 인간의 거주지역 선정에 영향을 준다. 맞죠?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으면 이게 정말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 거주 지역 선정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불리하죠. 기온이 높아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최근 자연환경이 인간 거주에 미친 영향이 과거보다 줄고 있다. 그치?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 더운 지방에 살더라도 요즘엔 뭐가 나와 있니?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연환경이 이제는 인간 거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고. 그리고 4번. 기온이나 강수 등의 기온 조건은 의식주 문화와 농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리고 기후와 지형은 인류 문명이 발달할 때부터 인간 거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맞죠? 그래서 기온이나 강수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열대기후나 건조기후나 다 의식주 문화라든지 농업 등이 다 다른 거야. 이런 기온이나 강수, 기후 조건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번을 보게 되면 인간 거주와 기후 조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너무 덥거나 추운 지역은 인구가 적은 편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극지방이라든지 열대기후 지방 그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하기보다는 대부분 관광지라든지 또는 이제 다양한 식생들이 사는 곳이 이제 열대기후나 극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최근 사막과 극지방은 자원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죠. 그쵸.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뭐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적도 부근의 고산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거주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리을, 냉온대 기후가 나타내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그 온대 기후의 80%, 인간의 거의 80%가 지내고 있는 곳이 이 온대 기후 쪽, 중위도 지역이죠. 그것도 북반구. 자, 그리고 11번. 다음과 같은 경관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이 우거져서 밀림을 이루고 있대. 자, 키워드 찾았죠? 밀림. 그리고 큰 나무는 무려 40m. 그리고 숲의 하층부는 이런 나무들 때 햇빛을 잘 받지 못하여 키 작은 나무들과 덩굴이들이 자란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딱 무슨 기후? 그치,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열대우림 지역을 보게 되면 열대우림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니네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뭐만 알면 되냐면 아, 적도 부근에 있겠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 그것만 문제 풀 수 있어. 바로 5번으로.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열대 기후는 적도 부근에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자, 14번. 14번 지도 보고 푸는 건데 보니까 어때? 적도 주변에 있지. 그래서 이거는 열대 우림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발달하는 가옥의 특징이 옳지 않은 것은 물 위에도 짓기도 하지. 그래서 수상가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개방적인 가옥 구조이다. 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건물을 타닥 붙인다. 자, 평평한가? 우리 열대우림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내린다고 그랬죠? 그렇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짓는 게 아니라 경사지어서 짓지, 경사지어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고상가옥을 짓기도 하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집을 지을 때는 벽을 어떻게 얇게 하고 창문은 그렇지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신문지 기사와 관계 깊은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최근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 밀림 나온 거 보니까 뭐야? 열대우림 지역이네. 자, 더 가볼까요? 키워드 나왔지만. 자, 땔감이나 경작 등으로 목재가 사라지고 있고. 야자, 플랜테이션 나왔다. 자, 키워드 하나 더 나왔어. 플랜테이션. 그리고 원주민들의 이동식 화정 경작. 자, 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3개씩 나왔으니 이 답은 열대우림 지역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자, 열대우림은 뭐만 찾으면 된다고? 그렇지, 적도 주변. 자, 적도 주변 D밖에 없죠. D. 그래서 D가 정답입니다. 자, 19번. A기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 런던 나온 거 보니 A 지역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B 로마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지중해성, 그리고 지중해 근처니까 지중해성 기후. 자, 그리고 여기 서울 보인다. 온대 계절풍 기후. 자, 그래서 답은 A역이니까 서한 해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21번. 자, C기후에 해당되는 그래프 C. C면은 여기네, 여기. 온대 계절풍. 자, 온대 계절풍과 관련된 기후 그래프 찾으면 일단 우리 1번부터 보게 되면 30도 가까이에 일정하게 쭉 있고 강수량이 엄청 많다. 이건 뭐다? 열대 우림 그렇지, 기후지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 30도에서 그리고 10도. 일단 연교차는 적어요. 근데 강수량을 봐야 돼. 여름철에 어떻다? 고온, 건조. 자, 이거는 지중해성이 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자, 그리고 이거는 10도
10도 이상에서 일정해. 이거는 뭐냐면 기온만 보면 이건 고산기후야. 고산기후. 그래서 고산기후. 그리고 답은 4번이네. 자, 진짜 추울 때는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너무 더울 때는 30도 가까이 돼. 그래서 연교차가 심하고 심지어 강수량은 언제 몰려있냐? 여름에 몰려있다. 그래서 고온, 건조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온대 계절풍. 자, 그리고 5번은 대부분 거의 강수량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막기후, 건조기후가 되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면 25번. 자, 다음은 고가 그린 올리브.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었지 그때? 지중해성 기후. 답 딱 나왔고 25번 답은 2번. 자, 28번 가봅시다. 건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목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자, 건조 지역은 두 가지 뭘로 나눠진다? 사막기후와 그렇지 스텝기후로 나눠진다. 자, 근데 스텝기후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고? 유목생활. 그럼 사막기후에서는 오아시스 농업과 그리고 무슨 농업? 그렇지 관계 농업. 물론 스텝기후도 관계 농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스텝 지역에서는 유목생활을 주로 한다. 맞죠? 그래서 거의 주거 환경이 몽골의 게르였다 그랬어. 게르.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플랜테이션으로 천연고무 또는 카카오 등을 재배한다. 이건 어디다? 열대지, 열대. 플랜테이션.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밀, 대추야자 등을 재배한다. 이게 맞고. 그리고 최근 관계시설을 확충하여 대규모를 소를 방목하거나 밀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자, 32번. 자, 32번을 보게 되면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대 기후 중에서 땡땡 기후 지역은 2, 3개월에 키워드 나왔어. 짧은 여름 동안 영상 기온이 나타나 풀이나 이끼 등의 식물들이 자라며 자, 무슨 기후? 그렇지, 툰드라 기후. 자, 그리고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고위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1년 중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며 겨울에 해당이 되며 이때에도 낮에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에는 때를 지어 이동하는 순록의 무리들을 볼 수 있다. 자, 틀린 거 뭐야? 그렇지. 2번이 답이네. 중위도가 아니라 고위도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고 우리가 문제를 여기까지 풀었고 자, 그리고 산지지형의 형성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60쪽 페이지 60쪽 산지지형의 형성 이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제 문제도 짧게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되게 짧아서 자, 한번 해봅시다. 산지지형의 형성. 우리가 이제는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해서 이제 산지지형의 형성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해안지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이렇게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형 형성 작용이라는 게 있어. 이거 먼저 봐야 돼. 자, 그래서 보면 그 지구 내부의 힘이 있고 그리고 지구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이 지구 내부의 힘은 뭐냐면 맨틀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맨틀이잖아. 여기 핵이 있고 이게 맨틀이야. 근데 여기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이게 지각이라는 거지. 지형. 지금 우리 땅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각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맨틀이 막 움직이면서 이 지각들도 변동이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내부의 힘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지형이 형성되는 거지. 대표적으로는 윤기와 침강이 있습니다.
자, 이 융기는 뭐냐면 지각이 위로 솟아오르거나 침강은 아래로 가라앉는 작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융기와 침강, 그리고 습곡은 그거야.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어. 멘트 위에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부딪히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부딪히는데, 부딪히다 보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습곡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보통 이런 습곡 산지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솟아오르는 부분이 이제 산이 되는 거야. 산지. 그리고 단층은 끊기는 거야, 말 그대로. 단층은 이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야. 힘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끊기는 거야. 뚝 끊기는 거야. 그래서 딱 끊기는 현상을 우리는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해서 대산맥이라든지 또는 고원, 그리고 화산 지형 등 대지형을 형성해. 그러니까 크게 움직인다는 거지. 왜? 멘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구 외부의 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지구 외부의 힘은 뭐냐? 태양의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지 공기 순환,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파도의 침식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파도의 침식 또는 운반, 이렇게 모래들이 운반되어 오는 거, 그리고 퇴적, 이제 쌓아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산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또는 풍화작용. 자, 이 풍화작용은 암석이 물리적 작용이라든지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점차 입지가 작아져서 토양으로 만들어진 거야. 말 그대로 바람에 깎이는 작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해안, 사막, 빙하 지형 등 소지형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크게 지형이 대지형이 형성이 되면 외부의 힘으로는 소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차이.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세 개의 산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습곡산지. 이 습곡산지 진짜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별표. 자, 이 습곡산지를 보게 되면 일단 신기 습곡산지와 고기 습곡산지가 있어. 이 신기 습곡산지, 신자가 새로울 시냐. 새로 습곡, 이런 멘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습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지를 우리는 신기 습곡산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옛꽃자.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습곡산지. 그래서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새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네모난 지우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땐 이 지우개가 얼마나 뾰족뾰족하고 딱딱하고 단단해. 그치? 그래서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산이 되게 높은 거야. 높고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한 거야. 막 올라가기가 되게 험준한 거지. 그래서 지각이 불안정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 매우 정말 활발한 산지를 우린 신기습곡 산지라고 해. 그리고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안데스 로키 산맥을 알아야 돼. 심지어 이거는 위치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 위치도 한번 볼까? 자, 오른쪽 옆에 자료 2번 있지. 자료 2번을 보면 여기 보면 알프스 산맥, 그리고 여기 아틀라스가 있는데 히말라야, 그 다음에 로키, 그 다음에 안데스야.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이야? 기역자 모양이지.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니네가 알면 돼. 기역자 모양. 이렇게 기역자 모양. 그래서 알프스, 그리고 히말라야, 그리고 로키, 안데스. 이렇게. 그래서 신기습곡 산지는 꼭 알아둬야 돼. 그러면 얘네들만 알아두면 얘네는 딱히 알아두지 않아도 돼.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 산맥은 꼭 알아두고 위치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고기습곡 산지는 오래기한 침식을 받아서 해발 고도가 낮고 산이 낮은 거야. 이렇게 산이 낮고 경사가 매우 완만한 거야. 그러니까 낮은 산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등 이런 것들이지. 자, 지도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도에서 확인되게 되면 뭐 우랄 산맥,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호주에 있어요. 그리고 에펠라치아 산맥. 근데 얘네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얘네 신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습곡산지만 알면 됩니다. 대신 특징 같은 건 알아야 돼. 신기습곡산지는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고원. 고원은 뭐냐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지형의 높낮이가 크지 않고 평평한 지형. 그러니까 이런 산에서도 평평한 지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는 고원이라고 하고 티베트 공원이 제일 유명하죠. 티베트 공원. 자, 그리고 화산. 화산은 니네 다 알다시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돼서 만들어졌고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에콰도르의 코토팍시산. 그래서 여기 다 사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도 보게 되면 자, 산지 이용. 자, 주로 무슨 농업을 하냐? 밭농사라든지 아니면 계단식 농업.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고 또 자, 고랭지 채소 재배. 썰을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채소 재배를 하고 그리고 목축업이라든 낙농업을 다 합니다. 자, 논농사 안 합니다. 그래서 산지 이용, 밭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자원 개발.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광업 등이 발달됐고 관광 산업이 정말 유명하지. 그래서 우리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는 그런데 올라가려고 정말 몇 개월, 몇 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산악 스포츠라든지 관광산업 등으로 정말 발달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개의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은 꼭 알아둬야 돼. 알프스 산지에서는 이목이 발달되는데 이목이 뭐냐?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산 위에서 가축을 키우고 추운 겨울에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가축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대 기후 지역의 생활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지.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산 위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 겨울에는 산 내려와서 가축을 키우고 그래서 우유라든지 버터, 치즈 같은 건 생산하고 관광 산업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스키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안데스 산지. 안데스 산지는 연중 온해에서 고산 도시가 발달됐어. 자, 이 안데스 산지는 열대 기후 쪽이야. 열대 기후. 그러다 보니까 고산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 고산 기후 때문에. 그래서 고산 도시가 유명하다는 거. 그리고 고대 잉카 문명의 발생지라는 거. 그래서 일찍이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던 발생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파카라든지 야마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히말라야 산지. 히말라야 산지에는 야크, 양이나 야크, 그리고 목축업이 발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르파. 이 세르파 관광산업 종사자가 뭐냐면 히말라야 산지는 워낙 관광산업으로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세르파는 뭐냐면 그 산지에 사람들이 살면서 등산에 짐을 나르거나 짐꾼 역할을 하는 거야. 짐꾼 역할을 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르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지에는 세르파 등의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알프스에는 이목이 발달되고 그리고 안데스에는 고산도시라든지 고대 잉카 문명의 발생지고 히말라야는 양이나 야크도 있지만 세르파 등의 이제 관광산업 종사자가 비중이 많다는 거.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진짜 여기 산지 지형은 정말 몇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숙제 자, 페이지 61쪽 1번부터 7번까지 다 풀고 다음 장 넘겨서 페이지 62쪽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다 풀어서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 보내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든 톡을 보내든. 자, 기한은 화요일까지만 받을 거야. 그래서 화요일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끝.